안녕.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는 팔란티어 온톨로지 수업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묶음이야. 아, 그거? 딱 보니까 한 개인이 데이터 기술을 배워서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랄까 그 전 과정을 기록한 학습 일지 같아. 맞아. 스피드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말 그대로 원시 데이터부터 실제 작동하는 앱까지 그 전체 여정을 아주 빠르게 달려보는 거지.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목이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온톨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아, 온톨로지. 여기서 말하는 온톨로지는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야. 이건 말하자면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를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트윈 같은 개념이야. 디지털 트윈? 고객, 제품, 주문, 배송 같은 현실의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의 지도를 그리는 거지. 이 슬라이드는 바로 그 온톨로지라는 개념 위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요리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야. 와, 디지털 트윈이라니 스케일이 다르네. 그럼 이 류용효라는 분이 만든 디지털 비즈니스 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네? 좋아, 첫 페이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자. 에이온 데이터 공작소 TFT랑 류용효 컨셉맵 연구소라는 이름이 보이는 걸 보니까 개인의 연구랑 팀 프로젝트가 결합되는 활동인 것 같네. 그 점이 중요해. 그냥 주어진 과제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연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학습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정을 따라가 보자고. 좋아, 이 페이지를 보자. 배지 오브 컴플리션, 수료증이 큼지막하게 있네. 수료증. 이름은 용효류, 파운드리 앤드 AIP 빌더 파운데이션즈 과정을 완료했다는 증명서야. 2026년 1월 25일에 발급됐다고 나와 있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야. 아, 그런가?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은 복잡한 기업용 플랫폼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 배울 수가 없거든. 반드시 이런 기초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기본적인 조작법은 뭔지 익혀야 해. 아, 이 수료증은 이분이 그냥 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졌다는 증거인 셈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복잡한 작업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지식체계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자격증명이구나. 정확해. QR코드랑 인증 URL까지 있는 걸 보면 신뢰도도 확실하고.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지 보는 게 이번 탐구의 핵심 중 하나야. 알겠어. 그럼 기초공사를 마친 이분이 팀원들이랑 어떻게 협업했는지 다음 3페이지에서 한번 보자. 여기는 사진이 6장 모여있네. 콜라주 형식인데 위쪽 3장이랑 아래쪽 3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 그러네. 위쪽은 여러 사람이 노트북 펴놓고 토론하는 전형적인 워크숍이나 그룹 스터디 현장이야.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걸 보면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다들 엄청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네. 근데 아래쪽 사진들이 진짜 재밌어. 영화 찍을 때 쓰는 슬레이트보드, 커피잔, 그리고 심지어 뚝배기에 담긴 찌개 사진까지. 이건 뭘까? 단순히 밥 먹었다는 인증샷은 아닐 것 같은데? 그치. 저런 사진들이야말로 이 프로젝트의 진짜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어허. 내가 경험해본 힘든 테크 프로젝트들에는 항상 저런 연료 스토리가 있었거든. 밤새 쌓여가는 피자 박스라던가 아, 맞아, 맞아. 매일 시켜 먹어서 사장님이 우리 팀 메뉴를 외우는 단골집이라던가. 저 뚝배기 사진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함께 고생하며 한솥밥 먹은 팀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인 거지. 와, 되게 공감된다. 슬레이트보드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 촬영 시작하는 느낌으로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순간을 담은 거고, 바로 그거야. 결국 기술 프로젝트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페이지구나. 맞아. 차가운 코드 뒤에 숨겨진 뜨거운 팀워크의 증거지. 자, 이제 이 팀이 디지털 공간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볼 차례네. 좋아, 4페이지. 팔란티어 러닝이라는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이네. 아주 심플해. 웰컴 투 팔란티어 러닝이라는 문구 아래 이메일 입력창이 있고 용효류@gmail.com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어. 이 단순한 화면이 사실은 거대한 학습 생태계로 들어가는 입구야. 학습 생태계. 파운드리 같은 플랫폼은 워낙 방대해서 그냥 소프트웨어만 쭉 던져주고 알아서 쓰세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전용 학습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체계적으로 기능을 익히고 커뮤니티에서 질문도 하고 새로운 활용 사례도 공유하게 만들지. 아, 이 로그인 화면은 그 생태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셈이야. 아하. 그냥 흔한 로그인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지식 세계로 돌아가는 포털 같은 거구나. 맞아. 한국어로 서비스된다는 점도 눈에 띄네. 그만큼 한국 시장이랑 사용자들에게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 그렇지.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많은 학습 콘텐츠 중에서 이분이 뭘 선택했는지 한번 보자고. 오케이, 5페이지를 보니까 드디어 학습 플랫폼 내부 대시보드가 나왔어. 나왔네. 여러 강의 목록이 쫙 있는데 그중에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된 과정이 하나 있네. 스피드런, 첫 번째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바로 저거야. 수많은 코스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지. 썸네일 위에 complete, 완료했다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예상 소요 시간이 60분에서 90분이라고 되어 있네. 과정 설명을 보니까 원시 데이터에서 운영 애플리케이션까지의 엔드-투-엔드 파운드리 워크플로우를 빌드 방법을 배운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데이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경험하게 해주는 과정이구나. 여기서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라는 교육 방식이 정말 중요해. 코딩 배울 때 헬로 월드만 백날 찍어봐야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 감이 안 오잖아. 아, 맞지. 그런데 이렇게 90분 만에라도 작게나마 완성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보면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거든. 오, 아, 이 복잡한 걸 봐와서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거지. 완전 맞는 말이야. 이 스피드런 과정이 바로 그 성취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핵심 코스인 거네. 자, 그럼 이 90분짜리 여정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자. 드디어 실제 데이터 작업이 시작되는 6페이지야. 와, 이건 진짜 전문가 화면 같은데. 여기가 바로 이번 탐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야. 파이프라인 빌더라는 화면인데 말 그대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곳이야. 파이프라인 빌더. 근데 코드를 한 줄씩 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네모난 블럭들을 선으로 연결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만들고 있어. 왼쪽에 있는 상자들, Consolidated Customers, Orders of Goods 이런 것들. 이게 아마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 그러니까 요리의 재료인 거지. 맞아. 고객 정보, 사무용품 주문 내역, 또 다른 주문 시스템 기록 이렇게 제각각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재료들을 가져와서 클린이라는 블럭에서 깨끗하게 다듬고 조인이라는 블럭에서 서로 합쳐주는 거야. 아, 클린하고 조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온으로 최종 통합해서 류 올 오더스라는 하나의 잘 차려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 전체가 하나의 레시피인 셈이야. 와,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로우 코드 방식이구나. 그치. 근데 이게 그냥 개발을 편하게 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게 핵심이야. 이 화면이 의미하는 건 과거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3명 이상의 전문가가 각자 자기 일을 해서 몇 주씩 걸렸을 작업이 와, 몇 주가? 지금은 한 사람이 이 하나의 시각적인 인터페이스 안에서 몇 시간이면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세상에. 이건 단순히 편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가 데이터로부터 답을 얻는 속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지. 이건 혁명적인 변화야. 여러 전문가의 일이 하나의 화면으로 압축된 거라니 진짜 충격적이네. 그럼 이렇게 만든 데이터 레시피가 믿을 만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 7페이지가 그 답을 줄 것 같아. 7페이지는 데이터 라이니지, 우리말로는 데이터 계보 혹은 혈통이라고 불러. 데이터 계보? 6페이지가 레시피의 과정을 보여줬다면 7페이지는 그 레시피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출처와 최종 요리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그 전체 족보를 보여주는 거야. 아, 진짜 족보 같네. 왼쪽 끝에 원본 데이터 3개가 있고 여기서 나온 화살표들이 6페이지에서 만들었던 Review All Orders라는 데이터셋으로 모이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 Review All Orders가 다시 Username Order라는 걸로 바뀌고 이게 최종적으로 Review Orders Inbox라는 모듈로 들어가. 이 단계들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야. 여기서 데이터가 그냥 표 덩어리에서 객체, object라는 걸로 변신하는 마법이 일어나. 객체. 쉽게 말해 거대한 엑셀 시트 같던 데이터를 주문이라는 하나의 의미 있는 스마트 부품으로 만드는 거야. 이 주문이라는 부품은 고객이 누구인지, 마감일이 언제인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알고 있어.
와, 이렇게 스마트 벽돌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앱을 만들 게 그냥 이 벽돌들을 조립하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지. 와, 데이터를 그냥 청고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랑 관계를 가진 스마트 부품으로 만든다라. 그럼 데이터 계보라는 건 최종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재료나 어떤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네? 정확해. 데이터의 투명성이랑 신뢰도를 보장하는 핵심 기능이야. 아, 이 숫자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대답을 주는 거지. 그치. 우리가 구매한 제품의 생산 이력을 추적하는 것과 같아. 이 데이터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믿고 쓸 수 있는 거야. 대단하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과정의 종착역, 스마트 부품들로 조립된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볼 시간이네. 8페이지 드디어 공개되는구나. 맞아. 바로 이게 5페이지에서 말했던 운영 애플리케이션이야. 운영 애플리케이션? 앞에서 봤던 모든 복잡한 과정이 결국 이 화면 하나를 만들기 위한 거였지. 데이터를 그냥 구경만 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걸 보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휘본부인 셈이지. 진짜 지휘본부 같아. 왼쪽 위에는 주문 상태를 보여주는 파이 차트가 있고 근데 숫자를 더해보니까 오픈 36%, 어사인드 49%, 클로즈드 42%, 합의 100%가 훌쩍 넘는데? 이거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야.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7페이지에 데이터 계보가 있는 거야. 아... 실제 현업이라면 저걸 발견한 담당자가 바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가서 어떤 데이터가 중복으로 집계됐는지 원인을 찾아 수정하겠지. 하긴 그렇겠다. 이 슬라이드는 완벽한 결과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까지도 암시하고 있어. 아하, 오히려 저런 허점이 이 자료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치. 가운데 표를 보니까 고객 이름, 주문한 물건, 담당자, 상태 같은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네. 이걸 보면서 관리자는 이 주문은 김 대리가 맡고 있는데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군. 한번 챙겨봐야겠다. 같은 실제 행동을 바로 취할 수 있겠어. 바로 그거야. 이게 정적인 리포트와 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결정적인 차이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각 주문 옆에 담당자에게 알림 메일 보내기 같은 버튼을 만들 수도 있어. 와, 즉, 분석에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원시 데이터에서 의사결정까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 이게 이 워크플로우의 최종 목표야. 데이터 분석에서 운영 통제센터로의 진화. 정말 강력하네. 자, 이제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9페이지를 보자. 마지막 9페이지야. 왼쪽에는 notebook.lm.google.com이라는 주소가, 오른쪽에는 첫 페이지에서 봤던 류용효 컨셉맵 연구소 로고가 다시 나왔네. 노트북 LM. 이거 구글의 AI 노트 서비스잖아. 맞아. 내가 가진 자료를 올리면 AI가 내용을 학습해서 요약도 해주고 질문에 답도 해주는. 아마 이 실습 과정을 진행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정리하거나 이 슬라이드 자료의 초안을 만드는데 이 AI 도구를 활용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맞아. 요즘 학습법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지. 단순히 머릿속에만 지식을 담아두는 게 아니라 이런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지식을 재구성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방법론까지 보여주는 셈이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류용효 컨셉맵 연구소 로고는 이 모든 활동이 일회성 과제가 아니라 이분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일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겠네? 첫 페이지와 마지막에 배치해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딱 마모한 거구나. 훌륭한 브랜딩 전략이지. 이 슬라이드 덱 전체가 자신의 연구소 이름으로 발표된 하나의 완성된 프로젝트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깔끔한 마무리야. 자, 이렇게 두 장의 슬라이드를 모두 훑어봤네. 정리해보면 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팀원들과 워크숍으로 협업하고 학습 플랫폼에서 90분짜리 스피드런 실습을 통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업무에 쓸 수 있는 운영 대시보드까지 만들어낸 전 과정이었어. 여기서 우리가 목격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 몇 장의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압축의 힘이야. 압축. 시간의 압축, 그리고 역할의 압축. 과거에는 몇 달이 걸렸을 프로젝트를 몇 시간 만에 해냈고 여러 전문가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수행했어. 원본 데이터라는 혼돈에서부터 의사결정이 가능한 질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극적으로 짧아지고 통합된 거지. 청취자에게 이 과정을 쭉 따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만약 당신이 매일 씨름하는 그 수많은 엑셀 파일, 보고서, 인터넷 자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고 가공해서 오직 당신의 목표만을 위한 대인 맞춤형 지휘본부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 당신의 업무와 학습은 단순히 효율적이 되는 수준을 넘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보면 재밌을 거야.